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7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가 문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SNS 한 뉴스 시작할까요?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확보 작업에 착수하자 트위터에서의 반응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 전 대통령 일가에서 상당한 현금과 환금성 높은 자산을 확보했는데요. 네. 소식을 접한 트위터 이용자들은 대체로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이제 좀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 진작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앞으로 검찰이 정말 이렇게만 했으면 한다고 기대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용자는 이왕 이렇게 시작한 거 정말 남김없이 탈탈 털어라. 그러면 내 삶에서 통쾌한 베스트 3 안에 들 듯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 유명 트위터리언도 요즘 세수가 줄어 나라 살림이 힘들다는데 추징금이라도 다 회수해서 나라 살림에 보탭시다. 전 대통령님 그렇게 주장하셨던 애국의 길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반면 검찰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몇몇 트위터 이용자들은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비자금을 다 압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 압수수색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과 NLL 전국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한 유명 트위터리언은 국정원 사건 이후 시간차를 두고 맥락 없이 터져나오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4대강 감사, 전두환 씨 사저 압수수색 등 일련의 정치적 이벤트가 참으로 흥미롭군요 라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네. 백찬홍 CR재단 운영위원은 검찰의 뜬금없는 압수수색은 국면 전환용이나 마찬가지다. 얼마 전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총체적 부실이라고 야단법석 떨어놓고 새누리당이 밀실에서 4대강 찬동 의원들로 조사위를 꾸린 것처럼 전두환 건도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촛불 집회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이 전 대통령 압수수색은 열을 올리며 보도한다는 지적 역시 제기됐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전두환 압수수색 현장에 조선일보와 KBS가 먼저 왔다는 얘기를 들으니 검찰의 신용도가 한결 더 떨어지는 효과가 난다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조선일보와 KBS는 국정원 사건과 촛불 집회 관련 보도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죠. 한 유명 트위터리언도 검찰이 전두환 자택과 아들 회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떠드는 언론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에게 받은 6억을 내놓아야 한다는 말은 왜 하지 않는가라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잠시 후 탈탈 인터뷰에서 집중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전두환 추징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민주당의 최재성 의원과 인터뷰를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설전이 트위터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예. 논란의 시작은 이해찬 상임고문이 끊었는데요. 그는 지난 주말에 열린 당내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이제 국정원과 단절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달라. 그래야 당신의 정통성이 유지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당신이란 표현 이게 이제 이걸 문제 삼은 거죠? 네네. 이정현 홍보수석은 다음 날 국민의 뇌리에 많이 남아있는 자리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끝까지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통령을 무자비하게 깎아내리고 정통성을 부인하는 언동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본다며 당신이란 표현이 문제 있다고 지적했죠. 네. 그러자 이상인 고문은 또다시 당신은 상대방이 없을 때 높여 부르는 말이지 막말이 아니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네. 실제로 당신은 윗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로도 사용되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당신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네. 멱살잡이 일보 직전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는 당신이라는 네. 표현이 있고 또 말 그대로 그 멀리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대화 상대방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을 높여 부를 때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저도 참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아무튼요.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대체로 이 홍보수석의 해석이 지나쳤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네. 당신이란 표현 자체를 대통령 모욕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이정현은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반면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르면 될 것을 굳이 당신이라 칭해야 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아무튼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 대화에서 보면 또 귀하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네.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이주영 기자?
귀하는 그러니까 이게 네. 뭐냐면 너라고 낮춰 부르기도 좀 어렵고 그렇죠. 그렇다고 존대하기도 뭐하고 이럴 때 귀하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럼 왜 편지 봉투에 써야 될 걸 대화에서 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네. 있습니까? 없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했나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주영 기자의 SNS 한 뉴스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검찰이 어제 전두환 씨 집을 비롯해서 그 일가, 집 그리고 사무실 등 12곳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여기서 100억 원대의 재산을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할 분은 민주당의 최재성 의원인데요. 이 최재성 의원은 민주당의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이 전두환 추징법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바로 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그 어제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그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압수수색이 불가능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선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네.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어려웠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 추징금은 부가형, 본형이 아니기 때문에 네. 1인 전속주의라고 해서 전두환 씨 당사자가 아니면 추징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나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는 게 내가 다 빼돌렸고 네. 내가 다 이전을 했기 때문에 나 29만 원이니까 갖고 가려면 이거 갖고 가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1인 전속주의라는 것은 전두환 씨 외에는 추징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다른 별건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조세를 포탈했다거나 이러한 정황 근거를 갖고 그 목적으로는 할 수 있어도 네. 기존 법률, 과거의 법률로는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요. 지금 뭐 참고로 이 연희동의 전두환 씨 집 같은 경우도 명의는 부인 이순자 씨 이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는 그렇고요. 예. 하나는 이제 또 며느리, 며느리 결제는 이름으로 돼 며느리. 있고.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는 이제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는데, 네. 과거에는 이순자 씨 앞으로 해놓든 며느리 앞으로 해놓든, 뭐 자식 앞으로 해놓든, 아니면 친인척 외에 제3자에게 해놓든 간에 예. 추징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전두환 추징법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핵심적으로 바꾼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그거 외에? 우선은 그 기한을 연장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 뭐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도 3년 기한을 계속 연장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전두환 씨가 검찰 수사 피하기 위해서 예. 조금 뭐 몇백만 원 낸 적도 있고 검찰이 4만 7천 원 추징한 적도 있고 그래서 연장하는 거는 일도 아니죠. 네. 그래서 어저께 압수수색하면서 그림 같은 거 이렇게 했잖아요. 예. 이거 하나로도 연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전두환 씨에게만 추징할 수 있었던 것을 예. 친인척을 포함한 제3자에게도 불법적인 재산일 경우에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데 검찰이 예. 제3자의 금융거래 내역과 과세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게 검찰권을 강화를 시켰고요. 예. 추징금에 대해서도. 예. 그럼 그거 원래 검찰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추징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형이 아니고 부가형이고 전두환 씨에게만 추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제3자에게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줬고 예. 그 다음에 제3자, 예. 가족 친인척 제3자를 소환 조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소환 조사한다는 얘기는 이거 전두환 씨 아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은 네. 전두환 씨 비자금이 흘러갔다는 정황이 있는데 네. 이거 지금 새로운 개정법에 의해서 추징해야겠다. 그러면 전두환 씨 아들이 아니다 이거 내가 떳떳하게 벌은 돈이라는 것을 예. 소환조사 과정에서 입증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의 입증 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국가나 검찰이 입증해야 될 것을 네. 당사자들이 상당 정도 근거 있게 소명하고 입증치 아니하면 추징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추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두환 씨 장남 이거 불법적으로 전두환께 흘러간 거야. 예. 하고 추징을 하면 그 장남이 아니다 이거 내가 한 거다 하고 소명하다가 검찰이 추징을 하려고 그러면 소송을 하겠죠. 그렇죠. 아 이거 나 억울하다 내 거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재판이 붙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친일재산 환수법처럼 아. 국가가 오래돼서 자료를 찾기 어렵거나 예. 또 은닉은폐하여서 국가가 입증치 어려울 경우에는 친일파 후손들이 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입증해라.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환수의 가능성이 거의 퍼펙트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찌 보면 상식적인 그 선에서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왜 그 전에는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또 상식적인 의문이 들거든요. 왜 그랬던 거죠? 우선 저 법의 맹점이 있었고요. 그럼 왜 과거 정부에서는 이것을 못했냐? 그렇죠. 저는 김대중 정부에서는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빨갱이 하면서 막 부적을 붙이고 빨간 딱지를 붙였어요. 예. 정권을 잡으면서 예. 후보 시절에 이렇게 공약을 했죠. 정치보복 안 하겠다고. 그렇죠. 집권을 했습니다. 김영삼 당시 이제 퇴임하는 대통령이 전두환 씨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수파이고 비주류였고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로 정권을 잡은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면한 마당에 이 전두환 추징금을 강력하게 네. 추진을 하기에는 예. 너무 지지 기반이 약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 예. 그래서 어렵다고 보고요. 예. 노무현 시대에 시도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예. 법률 개정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소위 말해서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 노역에 처하는 것을 네네네.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공개적으로. 예. 근데 그건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법무부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다시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뭐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야 이게 전두환 씨 추징금 이거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법률을 좀 손봐라. 네. 만약에 이런 주문이 있었다면 예. 법무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선은 노역형 하나로만 이걸 추징을 받을 수 있다고 설계를 한 것 자체가 법무부답지가 않죠. 그렇죠. 최재성 의원 같은 비법률가도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법을 어떻게 조밀하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인가를 네. 구상을 했고 예. 그 포인트가 입증 책임의 전환이나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간단히 당시 법무부는 별로 의사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뭉개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법리 논쟁에서 굉장히 열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안 내면 강제 노역행에 처하겠다는 법무부답지 않은 아주 무지한 이 법률 개정 의지만을 드러냈고 그러니까 법조계나 이런 데서 저거 형편없다 하니까 바로 꼬리를 내렸거든요. 반대 여론을 조장을 한 거군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이제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노무현 시절에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이 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법무부의 잘못된 대응 때문에 세상에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바로 문매를 맞고 예. 호랑지를 내린 거죠. 예. 뭐 MB 정부는 얘기하지 말죠. 그래도 뭐 47,000원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는 별로 의사가 없었다라고 전제를 해놓으면 그 법무부와 검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검찰은 어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은 그때의 법무부와 비교해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호평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네. 우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전두환 씨 영향권에 직간접적으로 있었던 권력구조 내에 네. 인사들이 사실상 거의 패조를 했다. 이런 점이 상대적으로 지금 검찰이 과거보다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네. 평가할 만한 그런 인적인 변화가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법률이 이렇게 잘 뒷받침이 돼서 틈새를 메워줬는데 네. 이걸 못하면 또 검찰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저 과거하고는 법률적 뒷받침이 전혀 질적으로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의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야 이거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욕은 분명히 욕심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의욕은 발동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두환 추징법이 발효되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치더라도 이 장남 전재국 씨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던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이미 공개가 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거 별건으로부터 해서 거기서부터라도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거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전두환 씨의 추징금을 원활하게 걷기 위한 이제 법률적 안정성 때문에 검찰이 네. 출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 만들었는데 검찰이 늑장을 부린 것은 네. 그것은 지적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정황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손 놓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사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예. 네, 저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은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아마 평가 근거가 확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 어제 전격적인 압수수색 이후에 나오는 보도나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첫째, 최동욱 검찰총장을 상당히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씨와의 개인적인 악연까지 부각을 시키면서 최동욱 검찰총장의 확고한 의지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 정부는 제대로 못했고 나는 제대로 한다라는 식의 취지로 발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이렇게 보면서 이게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선은 그런 말도 있죠. 지금 전국이 이제 국정원의 소위 말해서 국기문란, 네. 전현 정권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고 이 국면에서 이것이 과도하게 부각됐다. 네. 이런 이제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관심 돌리기 차원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보수 언론은 거의 다 일면 파업을 했죠. 예. 어저께 압수수색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률도 통과됐고, 네. 또 이제 출발점이고, 이게 새로운 범죄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일면 탑까지 해야 될 문제인가,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의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라는 이제 의심을 받기에, 나름의 근거들이 있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좀 지나친 거죠. 예. 제가 아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네. 이명박 정부야 정말로 의지가 없었던 것이고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초창기의 스탠스가 이 정부나 여당의 스탠스가
전두환법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수사력에 의해서 이거를 할 수 있다는 착각을 좀 하시지 않았었나. 그러나 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이거는 검찰이 의지를 불태워도 예. 퍼펙트하게 해결은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측정 지점은 예. 좀 매우 심플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권력을 잘 작동하면 되지 않았나 봤던 것 같고요. 저희들은 법률적으로 이거는 구멍을 메꿔야지 이건 가능하다고 봤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뭐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하고 상당한 좀 그 논쟁이 있었죠. 이 전두환 추징법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재성 의원께서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이 불법재산 환수특위. 네네. 그럼 혹시 당 차원에서 전두환 씨 내지 그 일족이 숨겨놓고 있는 재산 별도로 조사를 해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해왔는데요. 예.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우리 이제 언론사에서도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네네네네. 예, 지금 이 제보도 받고, 추적해 가고 있는데요. 예. 저희도 환수의 신이라는 이 국민들이 이제 조사하는. 예. 이런 이 사이트는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보도 받고 그러는데요. 기존에 나왔던 그런 제보 내용도 있고, 네. 그래서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 우선 이제 법률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99.9% 이거는 검찰로 네. 공이 넘어가고요. 예. 검찰이 이거를 하는 것은 시참말로 시군죽 먹기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의 노고나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지금 법률이 통과된 마당에 또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두환 씨 추징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희 이탈남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에 그 민주노동당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을 해서 그 조사 특위를 가동을 했고 이때 들어왔던 제보 내용 가운데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것이 모 종교재단으로 전두환 씨의 비자금이 거액이 흘러 들어갔다. 이런 제보가 있었다라는 그 인터뷰 내용이 있었거든요. 혹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와 비슷한 제보 내지 어떤 단서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제보는 조금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제보가 이제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또 근거가 있는 것이냐를 확인하는 작업이 또 녹록지가 않습니다. 네, 물론이죠.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정도 단계라고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99.9%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혹시 검찰이 이렇게 수사는 시작을 했는데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흐지부지 되거나 새길로 새는 경우 참 수없이 목격을 해왔던 바 아니겠습니까?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핑계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검찰이. 예. 검찰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 이제 전두환법이 국회에서 개주 중일 때, 네. 검찰 출신의 새누리당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제가 그 방송도 인터뷰 방송도 들었습니다만은 네. 검찰이 최선을 다해도 이거는 한계가 있다. 그게 이제 법률적 한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뭐 동의를 합니다. 예, 그게 제일 큰 원인으로 작동했던 거고 예. 또 검찰이 의지가 부족했던 점도 있다. 이게 2004년도 차남의 조세포탈 혐의를 조사하다가 전두환 씨 비자금 73억 원이 흘러간 거를 발견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전두환 씨 명의로 이것을 돌려놓는 예. 소송을 검찰에서 먼저 했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제3자 추징이 불가능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 전두환 비자금이니까 전두환 걸로 돌려놓으라고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결격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지가 부족했다 이 점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정상적으로는 법률적 맹점이 이제 컸던 거죠. 이거를 메꿨기 때문에 네. 이제 99.9% 검찰에게 갔다는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예. 이걸 검찰이 알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 예. 이제 야당이 발의한 이 개정법을 놓고 새누리당이 반대를 하니 예. 검찰의 의견을 물은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통과된 법이 검찰이 100% 법무부가 예. 100% 동의한 이 법이 지금 통과가 된 겁니다. 당시 법무부가 100% 동의했습니까? 100%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야당이 발의한 법이지만 예.
100% 동의하고 이걸 일부 이제 노역청 같은 거 빼고 이런 수정 과정이 있었잖아요. 예, 예. 이럴 때 100% 동의한 거기 때문에 예. 순전히 이거는 검찰로 간 겁니다. 예. 더 핑계댈 게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비로소 날카로운 검을 가졌고 전두환 씨는 이제 쩐을 갖고 이제 어떻게 피해 가려고 하는 건데 예. 이 검찰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숨어있는 이면의 진실을 털어드립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연예가 키워드 시간입니다. 자, 오마이스타의 김대호 편집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볼까요? 예, 오늘은 이 설리, 그러니까 예. 이제 FX의 멤버인데, 네. 이 런닝맨을 촬영 중에 예. 이 중국 욕입니다. 예. 근데 이제 좀 심각한 욕을 그 방송 중에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여과 없이 편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이 돼서 가만 있어봐. 런닝맨은 생방이 아니라 녹화죠. 예. 그러면 당연히 편집을 할 수 있었던 거 근데 아닌가요?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그 연출진이나 예. 편집자가 중국어에 능통하지 않다 보니 근데 설리라고 하는 그 양반은 중국어를 잘하나요? 아니에요. 근데 왜 또 중국 욕을 했대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닌 거 같고. 네. 그러니까 제작진이 중국말이 이게 욕인지 뭔지를 못 알아들어서 그렇죠. 여과를 못 시켰다 이런 네. 얘기입니까? 뭐 결국은 뭐 PD가 무한 책임은 져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시청자 몇몇 분들이 네.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예. 그 심의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이 방송이 근데 대단히 그 시청률도 높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박지성이 이제 출연을 해서 예. 중국에서 이제 경기를 하는 아 축구 경기를 하는 그런 그 컨셉으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얼마 전에 실제로 또 그 박지성 선수 주최적 경기가 있었죠 중국에서. 예, 그 아시안 드림컵 예. 이제 예. 개최진 중국 상해에서 이제 촬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이 박지성과 이제 파트리스, 에브리 등이 출연을 파트리스 해가지고 에브라. 예. 예. 메뉴 그 수비수죠. 그렇죠. 예. 예. 이 친구들이 출연을 했고 그다음에 또 유재석이나 아니면 다른 하하 예. 이 선수들이 이 축구 선수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아, 이제 예. FX 이 셜리 같은 경우에는 응원석에서 응원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뭐냐면 이제 뭐 그 조금은 애매한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뭐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중국 욕이 뭐가 있냐 했는데 이제 설리가 그런 발언을 한 거죠. 차 뭐라고 하는데 이게 좀 뭐 굳이 인용하실 필요는 없고. 예. 아무튼. 근데 이제 뭐 그 댓글에 따르면은 그 욕을 들은 사람도 때릴 뿐더러 공안한테도 맞는 욕이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좀 심각한 욕인 것 같아요. 뭐 어떤 욕인지 궁금하긴 한데 묻지는 않겠습니다. 네네. 저희 그 여기서 뭐 굳이 또 중국역을 다시 되풀이할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오마이스타에서 첫 번째 보도를 하면서도 이 욕에 대해서는 그 거론을 하지 않았고요. 네. 예, 했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이주영 기자의 SNS 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죠.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을 해서 뭐 중국어로 그 인사말을 했다. 그래서 뭐 국내 언론은 아주 호평일색이었다. 그러니까 뭐 그 유창한 중국어 실력을 해서 중국에서 반응이 좋았다. 네. 했는데 뭐 이 중국어 학원 강사를 비롯한 여러분이 트윗에 글을 올려서 이 중국어 발음이 영 아니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지적을 하고 뭐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다 잡히게 됐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방, 그 뭐 이 시청자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게이트 키퍼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사례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번 내용이 경우는.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이 방송을 본 사람들도 그냥 스쳐 지나갔던 대목이었거든요. 한데 이제 저희 이 오마이스타의 시민 기자가 예. 요 내용에 대해서 그 첫 번째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아, 기사가 예.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그거인 것 같습니다. 생방도 아니고 그 녹화 방송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뭐 경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무한 책임을 져야 제작진이 되죠.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SBS 같은 경우에 이제 PD나 아니면 그 전체 제작진 차원에서 이를 편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보기 장면에서는 이를 편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있습니다. 방송사고가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게 방송사고 아닙니까? 네. 근데 방송사고 중에서 가장 이제 황당하기도 하고 예.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예.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시장이 예. 나서기도 했던 문제가 있었죠. 어떤 건데요? 예전에 그 카우치 사건이라고 해서 예. MBC 뮤직캠프 생방송 중에 예. 이제 바지를 내려서 성기를 노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뉴스에서 본 기억이 네. 나요. 예. 근데 당시 이제 그 결국은 이 문제 역시 이제 그 연출자의 책임으로 갔지만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왜요? 뭐냐면은 그 인디 밴드에 대해서 뮤직캠프라는 이제 상업적인 그 가수들을 등용 그 이제 순위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 이제 좀 그 인디 밴드들에 대한 어떤 그 발굴 뭐 이런 차원에서 한 코너를 만들었었거든요. 그 취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그 돌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돌출 행동이었던 거죠. 실수로 바지가 흘러내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카우치 그 멤버들이 하나의 의도적으로 네, 그렇죠. 하나의 퍼포먼스로. 네. 근데 그때 MB는 왜 등장을 하는 거였죠? 제가 기억이 가물돼서 그러는데. 그래서 그 이명박 그때 당시 시장님이 이 홍대에 대해서 청소년 출입 구역을 설정하겠다. 출입 금지 구역으로. 네. 그래서 그때 그랬나요? 네네. 그러니까 홍대가 주로 인디 밴드들이 그 모여 있는 곳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카우치에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인디 밴드로 일반화 시켜가지고 네. 홍대의 청소년들이 뭐 들락거리게 하겠다. 네, 시간 제한을 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예. 그 한참을 갖다 두드려 맞았죠. 당연히 맞고도 남죠. 네, 그래서 예. 그 이명박 시장이 예. 이 홍대에 있는 어떤 그 인디 밴드 공연장을 찾아서 예. 자기가 좀 잘못 생각을 한 것 같고 이 홍대를 갖다가 이 인디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역으로 예. 또 설정을 하겠다. 예.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인디 얘기하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이탈남 보이는 팟캐스트에서 네. 그 인디 밴드 활동을 하고 있는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인디 밴드 언더그라운드 활동을 하고 있는 인디 밴드를 2군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면서요. 2군.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야구나 이런 데서 보면 1군 있고 2군이 있는데 우리는 2군이 아니라 독립군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상당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인식도 잘 없는 거고. 인식도 몰랐던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리고 괜히 나섰다가 그때 예. 당시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부시장이었던 분이 이제 그 한 밴드의 공연을 참가를 했는데 네. 그래서 뭐 그냥 뭐 젊게 뭐 이렇게 응원을 하고 그랬는데 문제점은 또 뭐였냐면은 이제 그 당시 부시장이셨던 분이 예. 그 인디 밴드에게 예. 사실상 인디 밴드도 아니에요. 그 오브라더스라는 밴드인데 들어본 것도 같아요. 예. 예. 근데 이 밴드 멤버들에게 우리 시장님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떴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기분 나쁘게 예. 우리를 이용해서 결국은 이명박 시장이 사과를 하러 온 자리인데 우리는 이미 떴는데 이 홍대에선 떴는데 뭘 더 뜨라 그러느냐. 예. 뭐 이렇게 그 오브라더스가 상당히 불쾌했답니까? 그렇습니다. 참 가는 곳마다 참 많은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 부분이나 아니면 문화 관련해서 굉장히 그 정치인들 마인드가 없는 이 거죠. 부분들이 그 이해 부분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연 그 이 카우치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것으로 해서 인디 밴드에 대한 어떤 낙인을 찍어주고 그런데 카우치 사건을 한번 돌아가 보죠. 그러니까 그 아까 했던 중국 유혹 사건 같은 경우는 중국어를 못 알아들어서 네. 그 했다고 치고 근데 아무튼 그래도 제작진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혈리는- 카우치 같은 경우는 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PD 입장에서 네. 자 당신들 무대에 서는데 무대에서 퍼포먼스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보여줘봐. 리허설했죠. 될지 안 될지 내가 판단할게. 이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기 리허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리허설에서는 정상적으로 한 거예요. 아, 한 거예요? 그럼 PD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었겠네요. 천재지변이었죠. 그러네요. 하지만 이제
그 PD이기 때문에 네.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적인 시각 자체가 뭐였었냐면은 MBC 정문에서 약물 중독에 대한 그 검사를 하자. 생방송 출연자에 대해서. 에이, 또 무슨 또 말도 안 되는. 아,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 그때? 당시에. 예. 그래요? 아무튼 이제 오늘 주제가 방송사고인데 또 다른 패턴이 있습니까? 다른 유형의? 다른 유형 좀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요. 예. 이제 그 와이어리스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피아노 줄 묶고 뭐 하는 거 그거. 아니요. 그 뭐냐면은 이제 그 녹음기. 예. 그 무선으로 되는 마이크 있잖아요. 아, 그 음악 프로 이런 거 보면 가수들이 뒤에 꼭 차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귀에 꽂고. 귀에 꽂고 이렇게 이제 볼에 마이크. 테이핑 해가지고 예. 하는 그 마이크 말씀하시는 그 거예요? 마이크 말고 이제 그 마이크만 달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들을 수는 없지만은 이제 방송이 되게 하는 게 있는데 예. 이게 휴대성이 그 극대화되다 보니까 예. 이걸 차고서 이제 화장실을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깜빡 이제- 잊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방송에 나온다가 무대 뒤에서. 그렇죠. 무대 그래서- 뒤에서 그냥 사담을 하거나 사담을 하다 보면 뭐 별 얘기를 다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게 그대로 방송 탄다라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개의 사건이 제가 직접 목격을 한 것이고 오. 뭐냐면은 이제 그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가 예. 이제 그 전날 이제 음주를 많이 해가지고 예.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그 구토를 하는데 예. 이게 이제 방송으로 다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성능이 그렇게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스튜디오하고 화장실은 멀리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 30m 정도 되니까 근데 그게 다 잡혀요? 예, 그리고 또 오. 어떤 여자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도 했는데 여기에 화장실에 가서 대화하는 내용이 그대로 잡혀가지고 방송에도 다 남자친구에게 전화하는 게 그래서 이건 방송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스태프들은 다 들은 거죠. 주조에서. 방송 사고는 아니네 그러면. 네네네. 근데 방송 사고는 뭐니 최고의 방송 사고는 얼마 전에 채널 A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앵커 말도 되지 않는 네. 뭐 중국인이어서 다행입니다. 네. 이거는 사고 수준을 넘어서 이건 인식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네. 이게 방송 사고니까 저도 옛날 그 뉴스 방송 사고니까 옛날에 갑자기 MBC였죠. 9시 뉴스 진행하는데 어떤 사람이 불쑥 들어와가지고 네 개의 도청 장치가 있다. 아주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게 통제가 안 됐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때. 그 이후로 이제 그 뉴스 보통 스튜디오 들어갈 때는 2중 3중으로 다 이게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그 검색대가 생기고 한 명이 항상 배치하게 돼요. 그런 건가요? 네. 저도 방송 출연을 해봐서 하는데 스튜디오 들어갈 때는 항상 저기 그 경비 아저씨가 네. 스튜디오 문 밖에서 지키고 있고 그렇죠. 다 하는데 네. 그게 그 뒤에 있었던 그 일이군요. 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방송 사고가 잊을만 하면 가끔씩 그 터져 나오는 것은 특히 생방이나 이런 경우 같은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작진의 부주의나 능력이 여기에 깔려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셜리의 요가 같은 경우에도 네. 만약에 뭐 중국어를 다 알고 뭐 전 세계 그 언어를 다 안 되면 네. 이 편집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 충분히 걸러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뭐 이 현장에서 진행하던 사람과 예. 근데 그다음에 이제 편집하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다르다 보니까 예. 보통 이제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그 카메라가 16대까지 동원이 되거든요. 예능 같은 경우 엄청나게 동원된다면서요. 네, 거의 16. 사각이 없다면서요, 거의.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인물마다 쫓고 뭐 예, 하다 예. 보니까는 16대를 편집하기라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려운 거죠. 막노동이죠, 네. 막노동. 그래서 16대라는 기준 자체가 이제 그 애플에서 만든 편집 프로그램 이 파이널 컷 프로에 예. 최대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16대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이제 그 틈이죠. 그렇죠. 그런 게 있고. 예. 그다음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이 부주의나 네. 이런 걸로 해서 나타나는 사고도 있잖아요. 그 채널 A에서 나왔던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건 부주의의 문제가 양식 그 뭐랄까요? 양식의 문제죠. 양식의 예, 문제. 예. 그거는. 하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뭐 조금 전에 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거 방송해도 될까요, 말까요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용어는 이제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 않을 텐데 이 가족 오락관이라는 KBS의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죠. 예, 주말에 하는
그 허참 아저씨가 진행 그렇죠. 오래 하셨던. 예. 근데 이제 그 방송 중에 이 헤드폰을 쓰고 입 모양만으로 서로 이제 전달을 해서 알아요. 예, 그때 저도 알아맞추는 기억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예, 있었는데 예, 예. 그 원래 단어는 왁자 짓거리였어요. 예. 한데 끝에 가서 이게 엉뚱한 상당히 얘기가 나오는.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세요. 그게 뭐였는지 하지 마세요. 예. 했습니다. 그거를 예. 했는데 이 PD가 예. 이 심의에 걸릴 줄 알면서도 아, 방송을 진짜요? 했어요. 그러니까 애청자 여러분들이 답답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저희 이탈남에서 인용을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육두문자에 가까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건 누가 보더라도 방송에 등장할 수 있는 표현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그걸 PD가 그것도 생방 아니었잖아요. 녹화했죠. 녹화했잖아요. 그거 당연히 걸러내야 되는데 그건 일부러 안 걸러낸 거예요. 그렇죠. 왜요? 뜨려고? 아니 그게 너무나 재밌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 말도 안 되는. 해서 방송을 해서 네. 결국은 시청자들은 너무나 재밌게 봤어요. 그 방송을. 네. 19금 방송처럼 네. 했는데 결국은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주의 결정이 아니 당연히 방송 저기에 욕설은 나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PD가 일부러 그런 거다. 네. 그건 좀 그것도 PD 양식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뒤에 그 PD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실수였다. 편집에서 거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제가 사석에서 들었을 때는 그 예. PD 같은 경우에 예. 이거를 그 고민도 했는데 예.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뭐 아무리 뭐 공중파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한번 해보고 싶었다. 이런 일탈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석에서? 네, 그랬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른바 방송사고를 가장한 띄우기 전략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요즘에는. 있죠? 네.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토크 프로그램들이 많이 그 생겨나면서 네. 이렇게 뭐 이른바 뭐 백지수표를 예. 바꾸서 무슨 저거를 받았다. 예. 네. 예. 뭐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 출연자가 예. 조금 만들어낸 얘기거든요. 소설입니까? 그렇죠. 팩트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 백지수표가 없잖아요. 그런가요? 네. 잠깐만요. 네. 우리나라엔 백지수표가 없나요? 문방구 어음만 존재하죠. 그렇네. 그죠. 외국 영화 보면은 백지수표에 펜으로 쫙 얼마 적어내는데. 네. 우리나라는 찍 찢어갖고 멋있게 쫙 찢어서 가죠. 네.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나? 우리나라는 가계수표라는 게 있긴 하지만은 제도는 있긴 하지만 사용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요? 네. 그럼 백지수표를 받았다는 것은 애당초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요? 네. 그러면 이른바 그거는 대본에 있는 지어낸 얘기였던 거예요. 자기가 이제 지어낸 얘기인 거죠, 뭐. 근데 그거를 진짜처럼 그거는 그럼 시청자를 기망하는 거 아니에요? 기만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확인을 할 수도 없고. 네. 아니, 확인이 좀 되잖아요. 백지수표가 우리나라에 없다고. 네. 그래서 제가 몇 번 그 백지수표와 관련돼서 네. 이 발언들이 몇 번 나왔어요. 여자 연예인들이. 네. 그래서 네. 그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제가 백지수표는 한국에 없다라고 네. 이걸 기사를 썼는데 네. 그래도 뭐 가끔 나오더라고요, 또. 어. 청탁과 관련해서. 오마이스테아의 지금 위상을 지금 고백하는 얘기가 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로 제일 큰 악성 사람이 하다 보면 특히나 방송은 정말로 정신없이 어수선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생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예능 생방은 거기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완전 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좋은 건 물론 그런 경우는 없으면 좋겠지만 근데 문제는 그걸 시청자가 보더라도 저건 정말 어쩔 수 없는 하다 보니까 나오는 실수냐 네. 아니면 의도된 실수냐 네. 나아가서 조작이냐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이거 사실은 조작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예전에 이제 스타킹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5분 출근법이라고 나왔었는데 이 사건 같은 게 뭐냐면 이제 5분 안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까지의 과정이 있잖아요. 밥도 먹고 샤워도 하고 뭐 이걸 5분 안에 해결하는 집문 나서기 전까지 네. 5분. 네. 네. 근데 이제 이 출연자도 역시 홍대의 인디 밴드였는데 네. 이 친구를 출연시키면서 한 오피스텔에서 PD가 훈련을 시킨 거예요. 훈련을 시켰다? 네. 네. 한 20분간에 이루어질 일을 네. 5분으로 축소해라. 네. 해가지고 이 컨셉 자체는 이제 일본에서 나왔던 방송이었고 네.
그 5분 출근법이 요거를 이제 그대로 출연자에게 훈련을 시켜서 예. 출연을 하게끔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또 이 일반 시청자들이 그 일본 방송에 대해서 보신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일본 방송을 베꼈다. 하는데 이제 그 책임 소재 자체를 PD는 자기가 그 아이템을 준 게 아니라 예. 이 출연자가 가져온 것처럼 이제 조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떠넘겨버린 거네. 예? 떠넘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기사를 써서 결국은 그 해당 PD가 예. 이제 그 정직 6개월이라는 그 징계를 받았던 사안도 있었죠. 그래요. 저도 이제 뭐 방송에서 이제 그러니까 격가지로 그러니까 뭐 출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름아름으로 들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네. 라디오 같은 경우도 종종 사고가 터지는 게 라디오에서는 이제 사연을 읽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꾼들이 그렇게 많대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사연으로 채택이 되면은 아주 뭐 냉장고부터 해서 경품을 많이 주니까 그걸 노리고 아예 꾼들이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 프로에도 똑같은 사연 보내고 저 프로에도 똑같은 사연 보내고 그래서 모 방송사에서 같은 라디오 계열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인데 똑같은 사연이 읽힌 적이 있어요.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딱 해서 아무개 이름으로 오면은 이 사람은 꾼이니까 절대로 사연 소개하면 안 된다. 네. 이런 거. 제가 그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 꾼을? 네, 꾼을. 네. 그 하시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네. 남편분이 이제 그 인천 부평에서 사진관을 하시는데 네. 이제 그 노인분들에 대해서 그 요양시설에 가셔서 네. 남편분이 그 영정 사진을 찍어주세요. 아, 무료로. 아, 예. 근데 이제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 부인분이 예. 이른바 꾼이세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경품 쌓아놔서 네. 방송사에서 받은. 예. 그래가지고 뭐 냉장고가 4대 뭐 그다음에 뭐 갖가지 뭐 쿠커 뭐 전기밥통은 너무나 많으시고 이 방 2개 전체에 그 경품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보고 이제 과연 아니 방송국에 그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어서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시냐 그러니까 나름 노하우가 있으시다고. 항상 허점은 있죠. 예. 그리고 그런 형태로 해서 그 사연 부분들도 좀 많이 조작이 된 경우들이 예. 이렇게 그 경품이나 아니면 상품을 받기 위해서 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한 공중파 방송사인데 이 그 청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극약 처분을 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결국은 이 라디오 시청률은 경품이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거의 이제 뭐 협찬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청취율이 1위를 달성했던. 아,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요? 경품을 많이 쏟아부으면 청취율이 올라간다? 청취율이 올라갑니다, 분명히. 아, 그렇습니까? 네. 이털남도 어떻게 경품을 좀 걸어보시는 것도. 경품이요? 아, 저희는 경품 안 걸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무튼, 그러니까 뭐 라디오에서 똑같은 사연이 이름을 달리해서 방송되는 경우도 방송 사고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근데 하루에 뭐 참, 아주 인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참으로 많은 사연이 오던데, 그걸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니까 작가분들이 다 그걸 읽고 일일이 체크하고 혹시나 이게 또 꾼 아닌가 다 체크하는데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른바 법망을 피해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참 어려웠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사연 접수 부분이 그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IP 추적을 합니까? 아니죠.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검색창에 넣어서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논문 검색하듯이 표절 리포트 있나 돌리는 거고 비슷한 거래? 네, 요즘에는 많이 그런 거 걸러져요. 그리고 오, 이제 그 예전 작가들한테 들었는데 뭐 그 싱글벙글 쇼 네.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재미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에 글씨를 안 돼요. 필체를 하도 많이 보내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오늘 그 연예가 키워드 이 방송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방송 사고도 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로 사고인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의도된 사고가 있는 경우고 의도된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 거의 조작 수준의 사고가 있는 띄우기 위해서 일부러 사고를 연출하는 그건 명백한 조작인 것 같은 경우인데 이건 악성이죠.
그다음에 또 이제 무한 경쟁으로 가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자주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PD들 같은 경우에 가족 오락관도 얘기했지만은 재미있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네. 조금은 무리를 그렇죠. 무리수를 갖다 띄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채널A 앵커 얘기하면서는 양식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PD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양식을 갖출 부분은 분명히 갖춰야 됩니다. 네, 오늘 김대호 편집국장과 함께했던 연예가 키워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이마름이 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어제 검찰이 전두환 씨 집 등을 압수수색한 소식, 앞서서 탈탈 인터뷰에서 털어봤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검찰 수사관들이 집에 들어와서 수색을 하니까 전두환 씨가 그랬답니다. 수고 많다고. 참 정말 이 사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가끔은 사람의 말문을 막히게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전두환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밝혀질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죠. 그때까지 판단은 유보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어차피 터는 거라면 확실하게 털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털어서 뽕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법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우롱하는 저런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이참에 뽕을 빼야 됩니다. 자, 오늘 이탈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